이 이야기는 병원, 제약회사, 그리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평생을 환자들과 함께 보낸 은퇴한 의사입니다. 이제는 진료실을 떠나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남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하느냐고요.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이미 당뇨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목욕탕에 가면 누가 조만간 당뇨약을 먹게 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뇨를 이겨내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가장 쉽지만 핵심적인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건강 상식의 틀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거나 얇아지고 잘 갈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양 부족이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몸속 신진대사의 불균형, 특히 당대사 문제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처럼 손발톱은 우리 몸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바이오마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발톱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환분분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박민재님. 50살이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손발톱이 심하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손톱은 누렇게 변하고 갈라졌으며 발톱은 두꺼워지고 부스러져서 신발 신기도 어렵다고 하셨죠. 민재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설마 당뇨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발톱 무좀은 늘 달고 살았는데 이젠 손톱까지 이러니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님의 손발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질수록 손톱 조직 내의 당독소 AGS 수치도 함께 상승해 있었습니다. 마치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손톱의 단백질인 케라틴이 당과 결합하여 손상된 것이었죠. 민재님의 손톱은 이미 구조가 망가져 쉽게 부스러지고 휘어져 있었고 연구 결과에서처럼 손톱에는 공극 즉 작은 구멍들이 많아 조직 구조가 매우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발톱색이 노랗고 무좀 증상이 심한 것은 고혈당으로 인해 곰팡이 번식이 활발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민재님 걱정 마세요. 손발톱은 단순한 미용 지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거울이에요. 지금이라도 몸의 신호를 알아차렸으니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며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재님은 저와 함께 당화된 손톱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혈당 조절에 좋은 영양소 섭취에 신경 썼습니다. 매주 병원에 오실 때마다 손발톱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실망하기도 했지만 서서히 손톱이 덜 갈라지고 색깔도 옅어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얻으셨죠. 6달이 지났을 무렵 민재님의 손발톱은 몰랍도록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선생님, 제 손발톱이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활짝 웃는 민재님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손발톱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신 건강, 특히 당화 손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손톱의 당화 정도는 눈, 피부, 혈관 등 전신 당화 손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라고 하면 의례 살이 찐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진단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마른 당뇨와 비만 당뇨의 가장 큰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근육입니다. 흔히 비만형 당뇨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른 당뇨는 오히려 체중 감량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른 당뇨인의 경우
체중 감량보다 근육량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 속 포도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중에 계속 쌓여 혈당이 치솟게 됩니다. 몸이 말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인슐린 저항성은 마른 체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는 가늘고 복부만 볼록하게 나온 체형은 당뇨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런 체형은 근육량 부족으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살이 쪘든 말랐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육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제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근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근육 건강과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양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당뇨 관리에 있어서 특정 영양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류신과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두 가지는 당뇨 예방과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지세 아미노산 BCE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류신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류신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심지어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과 세포의 포도당 흡수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놀랍게도 당뇨 환자의 상당수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결핍은 혈당 조절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두부, 콩, 잡곡, 견과류 등은 류신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효모 보충제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류신 공급에 효과적이죠. 여기에 실크펩타이드 즉 누에고치에서 유래한 단백질은 간 기능 개선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수면장애, 손톱 생성 저하, 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방금 마그네슘 부족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흔히 해독 작용만 떠올리기 쉽지만 간은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과 혈당 조절이 둘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은 공복 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생성하여 혈중으로 방출합니다. 건강한 간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미세하게 조절하죠. 하지만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공복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됩니다. 게다가 간은 손톱, 발톱, 피부의 단백질 구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대사기관입니다. 만약 간이 방출한 포도당을 인슐린이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면 고혈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지방간, 염증, 과음, 수면 부족 등은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당 대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 및 단백질 결핍 또한 간 기능 회복을 저해하고 혈당 조절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무너지면 손톱 상태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 건강은 당뇨 관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평안한가요? 간 기능 저하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듯 당화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눈은 당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단순히 노안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화는 손발톱뿐만 아니라 우리 눈의 수정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수정체가 당화되면 아치 뿌옇게 변한 유리처럼 빛의 굴절에 이상이 생겨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저하됩니다. 흥미롭게도 손톱의 당화 정도와 수정체의 당화 정도는 서로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거나 눈이 침침해졌다면 단순한 노안으로 여기지 말고 혈당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망막병증,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당뇨합병증은 고혈당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가신다면 반드시 당뇨 병력이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의료진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당뇨합병증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장기 중 하나이므로 조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가장 예민한 거울과 같습니다. 눈이 당화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손발톱의 변화도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좀 또한 고혈당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좀은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무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고혈당 상태에서 곰팡이 증식이 쉬워진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발톱은 혹시 노랗거나 회색으로 탁해지고 두꺼워지며 잘 부스러지지는 않나요? 고혈당 환경은 마치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가득한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으면 곰팡이균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무좀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인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되어 곰팡이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저하와 손발 말단의 영양 부족은 무좀균을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무좀 증상이 계속 재발하고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는다면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혈당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좀만 바르고 계속 재발하는 경우 근본 원인은 혈당 불균형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발톱 상태의 변화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 지표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무좀은 몸이 보내는 당뇨 신호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발끝의 손발톱부터 눈, 그리고 이제는 입안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혈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구강 건강 역시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잇몸 출혈, 붓기, 충치 등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강 문제를 단순히 치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이 당뇨의 조기 징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지금 건강한가요? 우리 입안의 침속당 농도는 혈액 속당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당일수록 침속의 당 농도도 높아지고 있는 뮤탄스균, 진지발리스균과 같은 류의 세균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진지발리스균은 잇몸 상처를 통해 혈관 내로 침투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잇몸병은 당뇨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당뇨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방향 질환인 셈입니다.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균의 염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잇몸이 자주 붓거나 출혈이 생긴다면 단순한 치주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혈당 검사를 통해 당뇨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전신 염증 지표도 높아짐으로 인해 결국 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안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몸 전체에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구강 건강만큼이나 여러분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바로 체형 변화입니다. 특히 마른 당뇨에서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특정 체형은 당뇨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체형 때문에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체형 변화는 단순히 나이살이 아니며 전형적인 인슐린 저항성 체형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체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근육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전환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고 혈당을 흡수할 공간이 줄어들어 혈당 스파이크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지는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중년 이후 급격히 배만 나오는 체형은 간 기능 저하와 연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 소실을 유발하여 당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예방 및 개선을 위해서는 복부 비만 관리와 근육량 유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형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90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들입니다. 저는 한때 제 가족의 건강 문제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병원이나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당뇨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발톱, 근육, 필수 영양소, 간 기능, 시력, 구강 건강 그리고 체형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말해줍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